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윤중로의 벚꽃이 한창 피고 있는 3월의 마지막 날,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세자르 차베스의 날로 지키는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세자르 차베스는 1927년 3월 31일에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에 있는 멕시코계 농가에서 태어났고요. 1938년에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 농장을 전전했죠. 그는 초등학교를 여러 번 전학 갔고요. 1942년 8학년을 마지막으로 학업을 중단합니다. 몸이 약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에 해군에 입대해서 군복무를 마치고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1948년에 결혼을 했지만 농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62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농장 노동자 협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1965년에 그 유명한 비폭력적인 파업을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을 합니다. 포도 농장의 농장주들을 대항해서 포도 농사를 하는 멕시칸 농부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항의하고 또 해충제를 뿌리지 말자고 주장을 하면서 비폭력으로 진행된 파업은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로버트 케네디, 제시 잭슨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세자르 차베스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가 조직한 전국 농장 노동자 협회는 1966년에 미국 농장 노동자 연합으로 확대됐고요. 죽을 때까지 이 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1993년 4월 23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의 생일인 3월 31일을 세자르 차베스의 날로 기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는 세자르 차베스로까지 만들면서 점차 그를 기리는 그런 마음들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의 세자르 차베스라고 할 수 있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쏴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식스토 디아즈 로드리게스의 노래로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맨 듣고 오겠습니다. Sugarman, won't you hurry? 'Cause I'm tired of these scenes. For a blue coin, won't you bring back all those colors to my dreams?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3월 31일 김성수의 오늘 시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꾸 뉴스 브리핑이 너무 좋아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정가 산책 한겨레 하호영 기자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진짜 인터뷰인데요. 강훈식 아산 더민주 예비 후보 이제 후보죠. 아산의 후보죠. 더민주당의 후보 강훈식 후보와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성사시켰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종시에 국회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하루 만에 국회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분원이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바꿨는데 새누리당은 열심히 그건 포퓰리즘이다 얘기하더니 분원을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공약이다 원래 이러면서 또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부대끼고 있는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뉴스 브리핑도 있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브리핑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오늘의 시사 퀴즈 드리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시사 퀴즈입니다. 원래는 수도가 이전되려고 했던 곳이죠. 그런데 수도의 이전은 관습법상 위헌이다. 이런 희한한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수도가 된 곳입니다. 행정수도인데도 전부 다 옮아가지 못해서 일종의 행정특별시가 돼버린 그런 곳 세 글자로 땡땡시입니다. 여기로 지금 국회를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또다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충청도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땡땡시.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렇게 후기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냥 답만 딱 달랑 보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위로가 될 만한 말씀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일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진짜 김일아 아나운서 벚꽃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첫 뉴스가 성매매자 처벌 합헌 결정이 났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성매매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판매자도 처벌해야 하느냐는 그간의 위헌론 주장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성판매를 비범죄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진일보 한 겁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있는데도 6대3이 나왔네요. 여태껏 7번의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소수 의견이 한 명이라도 나온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전부 거의 만장일치로 합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3명이 다른 의견을 내줬네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매매에 나선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이게 옳은 결정이냐. 특히 축첩 사실상 허용되고 있고 또 스폰서도 성매매로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런 상태고 현지처 이런 것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현지처는 처벌을 안 받는단 말이죠. 이건 성매매와 뭐가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 이번 그 위헌 소송이 직접 성매매를 했던 여성분이 직접 또 소송을 진행을 했던 것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런 시도였는데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성매매자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가 볼까요?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전국 각 후보가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면서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0시를 기해 후보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에 나서 출근 인사와 거리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벽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먼저 걸려는 눈치 싸움이 벌어졌고 날이 새면서 유세 명당을 차지하려는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현수막은 가장 효과적으로 얼굴을 알리는 수단이지만 동마다 한 개만 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은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네, 거리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로고송을 아주 희한한 로고송을 선택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 청소를 하는 등 이색 선거운동으로 유권자 관심을 끌려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 용인정 선거구의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는 환경미화원들과 새벽에 1시간여 청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로고송으로 관심을 끄는 후보들도 많았습니다. 공룡 선거구인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횡성 선거구의 무소속 김진선 후보는 영월에서 태진아의 동반자를 개사한 영월은 나의 동반자라는 로고송으로 표밭을 다졌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서 112에 신고를 해버리는 분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스피커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눈길 끌기에 나서자 곳곳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만 오늘 오전 30여 건의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2건, 경기 북부에서도 1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선거운동조차 소음 피해로 여기게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후기에 정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낯뜨거운 그런 칭찬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성 시사평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김성수의 오늘 잘 듣겠습니다. 가을님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성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니님도 오프닝 멘트와 노래 늘 감동적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오프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번 주의 선물은 연극 보도지침의 티켓 2장입니다. 보도지침은 1985년도에 말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80년대 언론 탄압의 상징적인 그런 지침이었죠. 이게 어떻게 밝혀졌고 그걸 밝히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연극으로 만나실 수 있는 시간 수연제 시어터에서 변정주 연출로 지금 보도지침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티켓 2장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는 사랑은 비를 타고 뮤지컬 티켓이 오게 됩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고전이죠. 재미납니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총선 끝나는 312시간 동안 안 자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셨는데 아니 이분 조금 있다가 30시간 만에 끝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구로, 양천, 마포 등 서울 11개 지역을 돌면서 유권자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오늘 밤 12시부터 시작된 31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우리 당의 과반을 위해 선거운동을 치를 굳은 결심을 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대폭 의석이 늘었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목동시장을 돌면서 상인 주민들과 인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건네는 빵과 어묵, 건호박 등을 먹고 주민들의 어깨를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마포갑 안대희 후보와 아현시장 일대를 돌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원 유세 뒤 안 후보와 함께 순댓국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이후 안 후보, 마포갑 김선동 후보와 함께 망원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자, 저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수배를 좀 한번 내리고 싶어요. 김무성 대표가,
잠들어 있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뮤지컬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발 312시간 동안 안 자겠다고 했는데 요거 이 쇼를 좀 한번 깨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특히 마포 이번에 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잠자고 있는 모습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받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김경준 BBK 관련 김경준 씨에 대한 또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투자 자문 관계를 폭로했던 김경준 씨가 BBK 가짜 편지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단독 이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김 씨는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고 가짜 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기소 처분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도소는 소형자의 외부인과의 접견 기록물을 보호하고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검찰에 제공했다며 접견 권리를 침해한 청취와 기록, 녹음 자체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BK 사건으로 징역 8년을 확정받고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 씨는 오늘 소위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BBK 가짜 편지는 2007년 12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김 씨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여권과 교감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입니다. 네. 지금 하나만 더 듣죠. 육해공 전형직 특수부대원 1,600명이 보험 사기에 가담을 했다는데요. 이거 참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이 육군 특수전 사령부, 해군 특수전전단, 해병대, 공군 특수부대 등 전현직 군 특수부대원들이 대규모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만 최소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군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현직 특수부대원들이 브로커와 짜고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보험 브로커가 특수부대원에게 접근해 장애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서 특정 병원에서 거짓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우선 부산경찰청은 오늘 보험 브로커 및 병원 브로커 4명과 보험 사기에 가담한 특전사 부사관 105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수사 대상의 일부에 불과하고 1,000여 명을 훌쩍 넘는 전현직 특수부대원이 아직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고 군과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오늘 밝힌 보험사 피해액이 2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확인되는 피해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군대 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특수부대. 지금 태양의 후예에서는 너무나 멋진 특수부대 대위가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김일아 아나운서는 송중기 씨 어때요? 사랑합니다. 예. 유시진 대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송중기 씨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사랑합니다. 요즘 여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오늘도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정말 집중적으로 한 문제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세종시 국회 이전 공약. 네. 이게 27일 날, 이용섭 총선단장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8일 날에는 김종인 대표가 갑자기, 우리가 국회 이전하는 거, 그건 뭐 위헌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다라고 물러섰는데요. 네. 그런데 이 공격에 새누리당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 공약에 어떤 힘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은 이 공약이 내놓아지는 배경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네. 이제 충청권이 스윙보터라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번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충청 지역이 그만큼 치열한 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시각도 보여집니다. 원래 그래서, 충청도가 25석에서 27석으로 늘어났죠. 예, 늘어났죠. 그러면 호남이 28석, 그리고 영남 중에서 대구 경북이 25석이니까 사실 정치적인 비중이 굉장히 커진 셈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말하자면 충청 지역에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첫 번째 선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동층도 다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일종의 충청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판세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그런 공약이 나온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예. 이번 이야기 나온 여의도 분원만 남기고 국회를 이전하자라고 하는 계획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죠. 예, 2012년에도 나왔고 그렇죠. 그 이전에도 좀 검토된 이야기여서 예. 말하자면 이것이 정책적 필요나 아니면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예.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적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판적 그런데, 시선을 새누리당이 막 했었잖아요. 이건 포퓰리즘이고 그 정치 공학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예. 질러보는 거다. 그런데 예. 우리도 그걸 공약으로 했는데 베낀 거다라는 얘기는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스텝이 헛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비춰보자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이인재 의원이거든요.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논산 지역이 지역구죠. 예. 그만큼 충청권에서는 충청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예. 늘 그래왔지만 어떤 선거든 이 개발 공약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역의 어떤 이해 요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인재 의원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공약 자체가 지금까지 현실화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충청권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고요. 예. 일단 지금 충청권의 판세 한번 정리해 보죠. 예. 27곳 중에서 지난 선거 때는 25곳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14곳을 새누리당이 가져갔고 9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고 네. 그리고 나머지 2곳인가요? 여기를 예, 그걸 자유선진당과 무소속이 가져간. 예, 자유선진당과 예. 무소속 한석씩 가져갔는데 자유선진당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네네. 지금은 과연 어떤 배분이 나올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판세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각 지역별로 봤을 때 하고 전체적으로 각 당별 지지율을 봤을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을 격전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세 상황 어느 당이 우세한 것을 볼 것이냐에 대한 이견은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거가 초기이기 때문이고요. 그걸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새누리당이 16에서 19곳까지 넘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에서 19곳. 예. 이런 분석은 좀 19곳을 가져가면은 지금 27석 중에서 8곳 빼고 다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하냐면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수적인 성향이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세대별로 나누었을 때도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대체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여기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예. 19석을 다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참패라고 예. 봐야 되는 건데 예. 스윙 보트니까 솔직히 이해만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예. 충청권에 이득이 있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당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 현재 단일화를 하게 되면 좀 네. 우위를 점할 수 있거나 혹은 확실한 우위가 되는 그런 곳들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가 그런 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세종시가 상징적인 곳이에요. 예. 현재 그 박종준 새누리당 후보가 예. 30% 이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뒤를 이제 이해찬,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죠. 무소속이죠. 예, 무소속 후보가 약 10포인트 내외로 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흥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예.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문흥수 예, 후보도 한 10% 정도 되죠. 10% 내외입니다. 예, 그러면 둘을 합하면 거의 박빙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합한 후보가 박종준 후보를 앞서게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 국민의당도 한 5%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다 합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된다는 예. 거죠. 예, 예. 인려 다야 구도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세종시고요. 예. 예.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예. 대전에서 이제 그 국회 부의장을 이제 배출한 박병석 의원. 예. 그러니까 박병석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빙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곳은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박빙 상황인데 여기도 또한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서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결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이장우 후보가 30% 후반대, 그러니까 40% 내외로 많이 앞서가는 것으로 좀 보도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30일 충청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의뢰에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내구 후보와 예. 국민의당의 선병렬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예. 물론 이제 이것은 어떤 전제를 해야 하냐면은요. 시너지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그냥 합하는 겁니다. 예. 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예.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두세 곳 정도는 야권 연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특히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5일이니까 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전 충청 후보랑 권역별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새누리당 35% 정도 나오고요. 더불어민주당 22% 정도 나오고 국민의당이 6% 정도 나왔거든요. 예. 이것도 산술적으로 합해보면 예. 새누리당과 야권 연대를 한 그룹 간의 지지율의 격차가 거의 오차범위 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예. 본다고 하면 이 충청권 전체적으로 판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세종시 공약의 파괴력을 크게 보시는 분들은 네. 세종시가 정확하게 국회까지 내려가서 일정의 사실은 그러면 세종시 안에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주장하시는 분은 청와대의 집무실, 제2집무실까지 거기 둬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예. 충청에서는 이걸 관철시키겠다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행정 그리고 입법이 다 여기에 총망라되기 때문에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충청 대망론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렇죠. 충청도에서 그야말로 수건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청도 민심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과 관련돼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안희정 지사가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안희정 지사라면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또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의 측근들이 지금 현재 총선에서 어떻게 포진되어 있느냐. 예.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공주부의 청양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전 의원이 박수현 더민주 의원과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예, 예. 이 결과까지 한번 묶어서 좀 전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사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충남권의 지지와 예. 안희정 지사의 측근들에 대한 지지는 별개입니다. 물론 당연히 별개겠죠. 예. 당연히 별개겠지만 어쨌거나 안희정 지사의 측근이기 때문에 밀어줘야 한다.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안희정 지사가 대망론을 꿈꿀 만큼의 어떤 충청권의 세력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대망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약간 섣부르지 않느냐. 여기서 말씀드린 대망론은 이번 대선을 말씀드리는 대망론입니다. 예. 약간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치라고 하는 건 상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예. 다음번 대통령이 들어와서 완벽하게 헌법에 관련돼 있는 해석들을 다시금 제고하면서 예. 수도 이전을 갖다가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그 중심에 안희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걸 위해서 뭔가 움직일 가능성들은 남아 있는 거죠. 있죠. 그 지난번에 헌재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을 예를 들면서 예. 그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충청권의 어떤 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어쨌거나 지금 그 자리에 안희정 지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인지도 측면에서나 아니면 지지 측면에서나 안희정 지사의 어떤 이후 포석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네. 공약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이게 뭔가 민감한 반응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